10년차 부부 상담사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고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과정까지 이혼하는 원인을 모두 다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왜 헤어지는지, 그리고 헤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0쌍의 부부들을 이혼 위기에서 구제해 드리면서 느낀 모든 것들을 담았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부부의 결사 정다운입니다. 오늘도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찾아오는 이혼 위기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소개할 남자와 여자는 둘 다 30대에 연애 3년차에 결혼을 합니다.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할 때 의외로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포즈 문제, 두 번째는 혼수 문제입니다. 요즘 결혼 전에 프로포즈 많이 하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반지를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친에게 반지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많고 떨려서 결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고 반지만 끼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받은 여자친구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누가 봐도 프로포즈 받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프로포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물을 주는 남친이 반지를 주니까 그냥 선물인 줄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은근히 많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결혼의 시작점인 프로포즈부터 갈등을 빚고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확실하게 해줘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더욱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추억을 담은 프로포즈를 해준다면 부부가 되어 다투게 될 때도 그 프로포즈가 서로에게 진정제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생기는 또 다른 갈등은 혼수 문제입니다. 예비 부부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 부부끼리 혼수를 따로 하지 않고 둘이 돈을 모아서 집에 최대한 쓰고 결혼식은 간단히 혼수 없이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과 상견례를 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날이 다가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혼수가 없으니 마음이 편치가 않다 하면서 말이죠. 부부가 한번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모님의 이야기라도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의 간섭이 시작되고 부부간의 신뢰도 깨진 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끼게 되면 의견을 공유해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고 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엄마, 와이프가 혼수는 안 했으면 좋겠대.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디? 하며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내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전달해? 하게 되고 남편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어때? 하면서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말죠. 그래서 둘이 결정한 부분은 부모님께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찝찝한 기분으로 양가 부모님의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 억한 심정이 생기게 되고 향후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싸우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바로 신혼여행입니다. 요즘 신혼여행을 해외로 많이 가곤 하죠. 이때 의도치 않게 싸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입니다. 둘 다 똑같은 여행지를 가는데 통화가 왜 문제인가 싶으시죠? 보통 여행지에 도착해서 각자의 부모님, 서로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분히 즐기고 돌아오는 날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리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사서 여행 후 시댁에 갑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며느리는 뭔가 싸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앉으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생각이 있니 없니? 어떻게 여행을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지 않는 거야? 아내는 당황해서 신혼여행 후 첫날부터 이혼하고 싶어지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봐 하며 시어머니를 두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오는 길에 부부는 대판 싸우게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겪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럼 해결법은 뭘까요? 안부 전화를 매일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은 부부 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남편이 먼저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단도리를 쳐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 시어머니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때문에 절대로 남편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을 욕먹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앞으로 당신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 그렇게 얘기하며 마음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남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께 단호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혼 직후에는 양가 부모님들의 간섭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단호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어른들이 자주 밥을 먹자고 할 때도 조금 단호하게 부모님 배려는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선 둘이 가족이 먼저 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부부가 먼저 가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결혼 후 6개월간 가정 불화가 생길 원인들과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된 신혼부부는 평생 다른 환경과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연 갈등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정리정돈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적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대체 왜 날마다 나만 청소해? 하면서 말이죠. 왜 이런 갈등이 신혼 초가 아니라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생길까요?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는 맞춰가기 위해 비난보다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탁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청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처음에는 왜 청소를 안 하냐 하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왜 나를 무시하냐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결혼 시작과 동시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청소의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는 일주일에 몇 번, 설거지는 먹고 나면 몇 분 안에, 대청소는 얼마 만에 한 번, 정리정돈은 언제 등등 적어놓고 서로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주말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냉장고에 표로 적어놓아도 좋습니다. 반반 하기로 정한 부부가 많은데 살다 보면 이 반반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집안일이 딱 한 사람의 몫이라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청소 습관을 비판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과 똑같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둘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청소가 중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청소이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습관은 청소뿐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투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내 말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퇴근 후 둘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녹음해보세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고 나의 말투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인지한다면 배우자와 가족에게 향한 말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 후 자녀 계획을 얘기하다가 가정 불화가 생길 원인들과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신혼이 지나면 이제 슬슬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딩크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합의하고 결혼한 부부도 많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니 주변의 또래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고 키즈카페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보통 남편들은 결혼 전과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히 얘기합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자고 말입니다. 아내는 펄쩍뛰며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남들 다 낳는 아이 하나를 못 낳아주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출산 자체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편은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지만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부담은 아내가 더 느끼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참고로 저는 아이를 셋 낳아 키워본 엄마로서 아이는 꼭 낳아서 키워보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 힘든 것보다 더 크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은 어떤 이유이든 딩크족을 하기로 한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막상 결혼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걸 어떡해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원한다면 사과를 한 뒤에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시간을 가지고 아내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 역시 당연히 인생 계획이 없었으니 당황스럽겠지만 남편의 말에 무조건 분노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마음도 알아주고 토닥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아이를 진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 생각해도 아이는 못 낳겠다 생각이 든다면 둘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남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어떤 부부들 중에서는 반려견을 먼저 키워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 정말 커져서 아이까지 잘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아이를 낳아서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물론 반려견을 테스트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선택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마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면 충분히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부부관계를 다 망쳐버리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아이 양육 문제인데요. 조리원에 다녀와서 둘이 아이를 키울 수도 있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합니다. 특히 친정엄마가 딸의 몸조리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거주를 하거나 거리가 가까우면 자주 와서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장모님과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모님 입장에서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기껏 반찬까지 해주는데 잘 안 먹기라도 하면 바로 억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게 되죠. 반대로 사위는 이런 눈칫밥 주는 장모님이 집에 계셔서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이때 우리 딸들의 중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재라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가리지 않고 양가 부모님이 끼어 있을 때는 절대로 부모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배우자의 편을 들지 않게 되면 향후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양가 부모님은 이 집에 잠시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집을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온전히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좋고 상황상 그게 어렵다면 부모님이 도와주러 오셨을 때 적어도 저녁에는 집으로 보내드리거나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 않냐고요? 네, 피곤합니다. 무척 피곤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울어대서 잠이 깨고 수유하느라 부부가 잠을 못 자는 경험을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시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같이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조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기부터 24개월까지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죠. 이때 부모가 얼마나 아이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심리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3자로 인해 부부가 갈등하는 상황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천재다 라는 착각이죠. 이때 가장 갈등을 많이 하는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특히 동화전집이나 위인전집을 참 많이 삽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 교육관이 잘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잘 맞지 않으면 아이 책 구입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집을 통해서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는 있어도 안정적인 아이로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전집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긴다면 아예 전집 자체를 안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교육은 전집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바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때는 책과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주말이면 서점에 가서 책 구경을 시켜주며 책을 친하게 여기게 해주고 창작 동화는 단행본으로 하나씩 구입해주면 좋습니다. 반면 과학 동화나 수학 동화처럼 여러 가지 영역이 필요한 종류는 전집도 필요하답니다. 다만 책과 좀 친해지고 부부가 합의하에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세 이하의 아이들은 본 책을 계속 보기 때문에 물고 빨기도 하면서 책이 너덜너덜해지기도 합니다. 도서관을 가서 읽혀보고 좋아하는 책을 구입해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무조건 전집을 반대하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한다 우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유아교육은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끝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은데 이때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안타깝고 불안해서 여러 학원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아빠들은 뭘 그렇게 많이 보내나 하게 되죠. 하지만 부부들 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기를 보내죠. 이때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힘든 상황이라면 방과 후 아이를 돌봐줄 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때와는 달리 학교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 써주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아이는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꼭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간혹 어떤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학교를 가면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 큰 어른도 알아서 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싫을까요? 어렵겠죠? 부모님이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을 잘 해내셨다면 20살 이상 성인이 된 아이로 인해 피곤하고 힘들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독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살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대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애가 수강 신청을 못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였죠.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이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가 대학을 가서도 아이에게 깊이 관심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앞가림도 못하니? 하고 타박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아이가 20살이 넘으면 어떤 걸 해야 한다 라고 간섭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살 이상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기부터 아이를 위한 시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토닥토닥 해주면 둘이 간 적 없던 여행도 다니고 부부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년 시간을 함께 잘 헤쳐왔다면 남은 시간들은 서로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껏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나씩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부모로서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생색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효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해내셨다면 굳이 말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진짜 효는 결혼한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서로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년 이상의 삶을 살고 성인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이제 부부 중심의 삶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다투거나 아픔이 있었다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서로 사과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사랑했던 커플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미리 문제들을 다 체크해놓고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시면 무척 도움이 될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결혼은 곧 구속이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길이라며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평생 내 편을 만나 안전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매주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부 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